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안철수 당대표 대세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당대표가 지금 대세론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계가 지금 김기현을 밀고 있는데, 김기현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개헌 세력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다당제, 이러한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도 문제지만 큰 문제는 국민 주권이 묵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너무나 이 흐름이 너무 거셉니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거센데, 이때 우리 국민들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결국에는 개헌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네, 한쪽에서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이 세력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권력이 국회의원들한테만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신 패스를 할 거냐 말 거냐도 국민투표에 붙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은 대통령 권한이 국회의원들한테 넘어가고,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고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총리를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리가 실질적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또 국회의장 국민 소환제, 대법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선관위 위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까지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 외치지 못하고 그냥 분권형 대통령제로 흐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잡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개헌 세력이 무장 해제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탄핵보다 더 이게 실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흐름이 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 투표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주권 시대로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들 131명이 초당적 모임을 하는데 극단의 대립 정치 선본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저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김진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국회의장이죠. 분권형 대통령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다당제가 되죠.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다당제로 간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대통령에서 국회의원 쪽으로 넘긴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얘기 안 하고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얘기 안 하고 분명히 알죠.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 내는 거. 그거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하나의 권력 투쟁밖에 되지 않는다. 다 집어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와 함께 가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네, 이게 상황이 이렇고요. 안철수는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다당제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대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대선 때 이 아주경제에서 보면은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외쳐왔던 거예요. 이게 김진표 외치는 소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소리입니다. 김진표도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유사내각제, 유사내각제고, 그리고 변형된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 위장된 내각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안철수 제왕적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YTN에서 대선 기간 때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소신이 있겠죠. 문재인과 붙었을 때도 문재인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고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주의자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안철수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국민들이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진표가 정치 인생 마지막 소명은 개헌이다. 네, 윤도 적극 공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김진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김진표, 윤도 개헌 선거구제 개혁 의지 밝혔다. 3월까지 끝내자. 일단 1단계는 이 중대선거구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는 쪽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헌법 개정 자문위 참석해서 개헌 절차법 제정을 착수하겠다. 네, 이제 개헌 절차법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헌. 네, 그래서 김의장 윤 대통령 내가 손해봐도 개헌해야 한다. 강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국민일보에서도 보면 극단적 팬덤 정치 이것을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비판이 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주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87년 개헌 이후 여의도발 5번째 개헌 군불 떼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추종 대상이 된 정치인 상대를 적으로 모는 팬덤 정치는 안 된다. 저도 이거 팬덤 정치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면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함께 가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거 외치지 않으면은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